왜 구글이 기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못하냐. 실제로 챗GPT는 내 대신에 그 글을 다 읽고 제가 질문하고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비즈니스 모델 전체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일 가능성이 커요. 구글 비즈니스 모델이 현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그 나라 말을 못해도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한테 들려주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현실이 돼 왔고 네. 이제 나가서는 어디 가서도 그냥 몰라? 뭐 해야 돼? 뭐 GPT 이렇게 해갖고 문서 만들어 놓고 그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빙 검색에다가 이미 붙였고 네. 엑셀이랑 워드에도 챗 GPT를 붙여가지고 생성형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GPT와 람다 같은 걸 저희는 LLM이라 그래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 Large Language Model에 해당이 되는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람다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GPT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붙어서 그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도 자기네 것도 있어요. 어쨌든 챗GPT가 아니라 GPT를 붙이고요. 챗GPT가 아니라 GPT를 연동을 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있는 헐루시네이션 아까 환각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환각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라는 거를 연동을 시켜서 더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거를 강화시키겠다는 게 코파일럿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게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군 전체 그리고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체계 위에다가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참 세상을 알 수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만들어진 회사냐면 IBM PC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IBM PC가 1981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도스 남이 거 사다가 MS 도스라고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베이직하고. 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성공을 못했어요. 아, 한동안 많이 뒤처졌었죠. 굉장히 뒤쳐서 힘들었어야 했어요. 10년 동안에. 예.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많이 뒤처졌죠. 많이 뒤쳐졌어요. 욕도 많이 먹었고 뭐.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다 망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딛고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엄청나게 잘 했고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또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투자 안 하십니까? 저는 저희 회사에 투자해야죠. 아, 네. 거기 뭐 대주주시니까 거기는 솔트북스는. 저희 회사에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시장까지도 구글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톡이 지금 휴대폰으로 하는 뭔가의 영역과 예. 모빌리티라 그래서 자동차로 하는 영역은 거의 다 휩쓸었잖아요. 네. 거의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카카오 그룹 안에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인수합병까지 하면. 셀 수 없습니다. 그냥 셀 수 없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시작하게 된 거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건 2011년, 12년 무렵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그만 회사였죠. 물론 뭐 창업자는 부자이시지만 네. 회사는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카카오톡이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누가 썼었냐? 그러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생이 썼어요. 알 다른 거 때문에. 알 알이 모자라서. 알 300개밖에 없으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카카오톡으로 얘기 나는 거죠. 네네네. 또 제일 많이 쓴 분들이 엄마들이었어요. 야, 무료 문자래. 싸니까. 그리고 또 단톡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돈은 네이버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SKT나 KT가. 네. 네. KT하고 SKT가 망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문자 서비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재도 좋은 인재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카카오톡을 못했죠?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아이디어의 차이. 아니에요. KT랑 SKT 내부에 그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문자 서비스로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하는데 수천억의 매출액에 1,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도 다 유료였고 막. 다 유료였어요. 예. 알 하나당 다 유료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카카오톡처럼 무료로 전환한 순간에 사업본부 하나가 통으로 날아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이든 1,000억이 있는지 통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대기업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혁신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 혁신 사업을 내가 하면은 내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이익과 매출이 현격하게 주는 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카카오톡이 2년 동안에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는 동안에 KT, SKT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저 부두로서 바늘 찌르면 저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카카오톡으로 다 전환이 됐죠. 특히 네트워크 이펙트처럼 저하고 대표님이 카카오톡 쓰면은 우리 친구들도 카카오톡을 써야 돼요. 네, 네.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구글이 기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못하냐.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문서의 목록을 보여줘요. 네. 근데 웬만한 키워드를 넣으면요. 문서가 수십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이 나와요. 네. 구글 검색해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요. 셀 수 없이 나오죠. 셀 수 없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 문서 중에 몇 개를 읽죠? 한 100개 읽나요? 아유, 그것도 못 읽죠. 열심히 읽으면 100개요. 그러면 네. 10만 개를 찾아준 것 중에서 99만 9,900개는 저는 읽을 수도 없는 문서들인 거예요. 네. 근데 그 100개를 읽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누르죠. 네. 그리고 거기 읽다 보면 새로운 키워드 나오면 저는 또 검색을 해요. 그때마다 구글은 위에 검색 광고를 얻어가지고서는 돈을 벌고 있는 게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의 50%가 광고예요. 구글이 현재. 네. 네이버는 그거를 20%대로 줄였어요. 네. 많이 줄였어요. 네이버는. 네. 그런데 지금 챗GPT는 어떠냐. 제가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문서로 나온 문서를 클릭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고 그걸 클릭할 때마다 구글은 돈을 받거든요. 예. 검색된 결과를 클릭할 때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챗GPT는 내 대신에 그 글을 다 읽고 제가 질문하고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클릭할 필요도 없이. 클리어가 없어져요. 클릭이라는 것 자체 행위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럼 검색 광고나 광고가 시장이 어떻게 되죠? 거기다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10번, 100번 광고하고 문서를 100개를 읽으면서 클릭을 해야 되는 행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시장은 검색 광고 시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질의응답하거나 대화하는 시장에 대한 거는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땐 기술의 난이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켓 쉐어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검색이든 뭐든지 간에 네. 제로이거나 뭘 내놔도 올라갈 것만 있지 떨어지진 않아요.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 마켓 쉐어의 99%예요. 그렇죠. 뭘 해도 떨어질 것밖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특히 오픈 AI는 듣보잡인데 얘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 써볼까라고 하면 그래 한 80점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얘가 90점을 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은 거죠. 네. 근데 아니 오픈AI가 90점을 하면 구글은 95점 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번에 87점밖에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실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글은 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즈니스 모델 전체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일 가능성이 커요. 구글 비즈니스 모델이 현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검색 광고 시장에서. 근데 구글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차피 그걸로 돈 벌지 못해서 어떻게 되면 뭘 해도 돈을 벌어요. 구글은 그 시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검색 광고 시장은 오히려 줄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과거에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똑같이 빗대서 보시면.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조금 이제 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 네.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AI 스피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 뭐 삼성 그럼요. 스마트폰에도 다 빅스비 같은 거 깔려 있고 한데 솔직히 잘 안 쓰거든요. 네. 냉정하게 보실 때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좀 어느 정도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저는 4등 안에 든다고 봐요. 전 세계 4등. 네. 근데 그 달리기 선수가 한 5명밖에 없는 거 아니고?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렇진 않은데 명확하게 4등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일단 넘사벽이 미국과 중국인 거고요. 네. 그 다음이 3등, 4등, 5등이 다 공동 4위인데 정확치는 않아요. 누구일지. 영국이 잘해요. 네. 네, 영국이 잘하고 그 다음이 한국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잘하고.
그러니까 그 3개국이 어디가 잘한다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힘든 게 분야마다 다르기도 하고 전공 분야가 좀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등, 2등은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네. 3, 4, 5등은 그 뭐 이거 뒤치락 앞치락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래도 그 5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4등 안에는 드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트룩스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뭐 그렇지는 않는데 솔트룩스를 포함을 해서 그래도 전문 기업들이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고요. 네. 나열을 해보면은 AI를 표방한 기업이 우리나라 한 200개 정도 돼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지난 한 5년 동안에 정부에서 AI 기업을 키우겠다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5년간 1조 원 이상을 정부가 투자를 했어요. 한국에. 전 세계 그런 국가 별로 몇 없어요. 년 동안요? 5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AI에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정도 투자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오, 그래요? 네, 네. 그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작년 한 해가 투자 금액이 2천억 원이었어요. AI에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은근히 그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유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유능하고요. 열심히 일해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그때 방문해서 막 AI 역설했던 게 그것도 몇 년 됐죠 벌써. 이 3년, 4년 된 것 같아요. 대통령 만나서. 맞아요. 대통령도 만나고 네, 대기업 네. 총수들 다 만나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그쵸. AI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AI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첫 번째 AI 투자를 다시 시작한 게 만 10년 됐어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핵심 전략, 기술 전략 10가지를 뽑아내요. 정확히 10년 전에. 네. 거기에 AI가 들어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놀랍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저는 대한민국이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국뽕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팩트로 봐서 그래요.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꽤 많은 R&D 투자도 해왔었고요. 저희 같은 기업도 있었고 생존해 오기도 했었고 한 몇 안 되는 국가예요. 근데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버추얼 휴먼 많이 나와 있고 그럼요. 챗봇도 있고 이미지 생성해 주는 그럼요. 것도 뭐 카카오 계열인가 뭐 여러 군데 되게 네. 많이 있고 작곡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영상 편집도 한다고 하고. 예. 오. 많습니다. 이 중에서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많아가지고 영역이. 그죠? 언어부터 뭐 영상까지도.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기술 하나는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정말 대단하다. 꼽아주실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휴먼 아까 말씀하셨는데 메타휴먼에 기반해서 영상 생성을 하는 거는 예. 전 세계 1등에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 버추얼 휴먼만이 아니라 버추얼 휴먼을 포함을 해 영상 생성까지도 하거든요. 다. 네, 영상 생성이라는 건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네. 버추얼 휴먼이 가상인간이 방송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나 그런 기술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자회사인 플루닛도 그렇고 네네네. 또 이스트 소프트라는 데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딥브레인 AI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그런 회사가 뭐 저희 자회사를 포함해서 한 주력으로 하는 데가 한 3개 정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한 4-5개 더 있어요. 근데 여기 기술력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추얼 휴먼이 네. 그러니까 메타 휴먼이라고도 하고 네. 가상 인간이라고도 네. 하고 해서 뭐 모델로 만들어서 뭐 각 대기업들 광고 모델로 광고도 쓰기도 하고 뭐 음원을 발표하기도 하고 네. 옛날에 네. 사이버 아담처럼. 네. 근데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장사들도 많이 한다고 하고 비상장사들도 많이 하고 VFX라고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컴퓨터 그래픽 하는 회사도 어디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다 하고 약간의 뭔가 기술적 차별성? 그러니까 캐릭터의 차별 말고. 그러니까 3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VFX 한다고 하는 데는 가상 인간이란 걸 만드는 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고요. 네. 그 극단적인 방법은 AI로 가상 인간 전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죠. 생성 AI로. 예, 그 2가지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 가상 인간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광고만 내보낼 수 있냐,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냐 네. 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VFX 하는 데는 영상을 만드는 조직이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얘가 네. 대화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근데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고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는 가상인간은 대화도 가능한 가상인간이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비전을 믿고 성장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솔트룩스 그 플루닛이라는 자회사 하는 방식은 둘 다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상 생성하는 모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D 캐릭터를 생성해서 실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인터랙션 하는 것도 하고 있죠. 여기 수익이 되나요? 그럼요. 지금 저희 베타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6,000명이 넘었어요. 사용자가요? 네, 유저가 6,000개 넘고 한 달에 영상이 6,000개, 7,000개씩을 이 가상인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면 이걸 쓰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플루닛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지금 쓰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 캐릭터가 혹시 몇 개나? 지금 뭐 저희 2달 동안 만든 캐릭터가 500개, 600개 정도 돼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네. 와이스트리트 진행 대신에 대표님이 한번 오시면 대표님을 가상인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떠가지고요? 네. 와. 그러면 대표님하고 대담해야 해도 되죠. 아, 그래요? 그게 혹시 제작비가? 공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HD, FHD는 공짜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500명, 600명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4K로 해갖고 고해상도로 만들겠다, 4K로 만들겠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비용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긴 해요. 그런 분들은 4K로 만든 분들이 지금 한 40-50분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방식이 뭐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스캔해가지고 어떤 툴에 넣어서 본 뜨듯이 AI가 생성해버려요.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사진 갖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와서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약간 그 플루닛 스튜디오라고.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좀 보기는 했는데.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미국 법인을 출장을 갔어요. 근데 네. 그 제주도에서 하는 학회에서 제가 뭐 기조 발표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그 태평양 위에 있었어요. 네네. 발표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학회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대신에 제 인공지능이 발표하고 싶다고. 와. 그래서 간지. 네, 그래서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죠. 발표 파워포인트를 아까 플루닛 스튜디오에다 올리기만 하면 얘가 제 AI가 나와서 발표하는 영상을 만들어줘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미지나 텍스트 요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버추얼 휴먼이 하는 건 이게 뭐 워딩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파워포인트 밑에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얘가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해요. 그런데 플루닛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는 아예 스크립트도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붙어요. 챗GPT 같은 게 같이 붙어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써보시면 돼요.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은 제가 4K를 공짜로 해드릴게요. 진짜로? 당연하죠. 요거 박제됩니다. 박제되죠.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박제된다고 네, 하는데. 4K를 공짜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 중간중간에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희 하다가 갑자기 대표님 중간 삽입 광고가 나오는데 대표님 나와서 요즘 제가 이 비타민을 먹는데 정말 PPL. PPL을 하는데 PPL이 대표님이 안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이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메타 휴먼은 하나 얻었는데 PPL을 못 얻었습니다. 그거 같이 저랑 노력해 보시죠. 야, 재밌다. 오늘 진짜 우리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근데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사실은 더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30분 이상을 뽑아냈음에도 더 듣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더 한번 마련을 해야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봬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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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